지난 시간에 정기가 가야사 요약 두 번째 강의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정기가 야사 요약 두 번째 강의를 마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서기 읽는 법 중에 인명을 보는 법입니다. 자, 이거는 길진 않은데 다음과 같이 목차가 진행됩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얘기하지 않은 진화원 관련 고고학 사료가 뭐가 있나? 대표적인 거 3개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서기의 인명 보는 법. 인명이 3가지예요. 어떻게 읽느냐? 그 다음에 3번째가 관계토항 비문으로 일본서기 응신천왕 즉위년 찾기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이 나오겠습니다. 진화원 관련 고고학 사료입니다. 이전 녹화에서 연수문제 1입니다. 다음 중국 사서 구제에 해당하는 기록들을 삼국사기를 찾아라, 고고학 사료를 찾아라. 1번에 했기 때문에 2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한 성의전과 삼국지 성의전에 이와 같은 진왕 기록이 나옵니다. 이에 해당하는 진왕 관련 고고학 사료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진왕 관련 고고학 사료 3세기의 칠지도, 5세기의 관계토항 비문, 6세기의 무령왕릉 지석입니다. 이 3개의 특급 사료죠. 3개의 특급 사료가 모두 내부에 진왕제를 내포하고 있고 진왕제와 관련된 기록들입니다. 여기 3세기 칠지도는 예전에 제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칠지도 연구의 기본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삼국사기에서 칠지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다음이 삼국유사에서 칠지도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삼국지 통일전의 한주에서 칠지도를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은 삼국지 통일전의 외교에서 칠지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찾은 모든 기록이 동일함을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칠지도의 기본이 갖춰졌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본서기 인명보름법. 일본서기 인명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입니다. 이게 삼국사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얘가 원사료 인명인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일본서기 편집진이 원사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사료를 기반으로 일본서기를 쓰는데 원사료에 있는 인명을 그대로 일본서기에 쓰는 경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삼국사기는 어떻습니까? 삼국사기는 전부 다 얘1이에요. 삼국사기는 원사료 인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차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원사료 사건의 인명을 후대의 인명으로 바꾼 경우. 원사료를 보니까 인명이 나와요. 그 인명을 그대로 쓰지 않고 저 후대 기록에 있는 인명으로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사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사료가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꾼 건 압니까? 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3번째, 후대의 사건을 만들고 기존의 인명을 집어넣은 경우. 원사료가 없어요. 원사료가 없는데 일본서기 쓸 때나 대부분 일본서기가 8세기에 초판이 나오는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일본서기를 다시 고치는 겁니다. 거기다 후대 인물을 보고 사건을 하나 적당히 만들어 넣어요. 그런 것이 3번째 얘기입니다. 삼국사기는 예1뿐입니다. 예2나 예3 같은 경우는 일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서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서기 인명보름법을 별도로 준비한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원사료 인명 경우. 이제 일본서기를 볼 때 인명이 나오는데 이게 일본서기 편자들이 가지고 있던 원사료 인명인 경우. 삼국사기는 다 그렇죠. 그러나 일본서기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원사료 인명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일본서기 수인천왕 3년절을 보면은 저게 지마이사금 8년 119년 기록이에요. 봄 3월에 천일창이 저는 신라국 왕자인데 일본국에 성왕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를 동생 지구에게 주교하였습니다. 일본국 성왕 이런 거 다 버리고 이런 건 저 일본서기 쓸 때 만든 거니까 버리고 과연 지고 신라왕 지고가 저게 원사료에 있던 기록인지 아니면 이제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본서기 파일을 놓고 저 지고를 검색해 보는 겁니다.
지고라는 이름이 해당 사건, 저기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에만 나오는지 아니면 일본 서기의 다른 부분에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요. 그러면 지고를 검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만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원사료에 있던 인명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서 읽을 때 인명이 나오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파일을 놓고 검색해 봐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도 나오고 뒤도 나오고. 그러면 뒤가 원본이에요. 뒤가 원사료고, 그럼 앞에 있는 인명은 뒤 인명을 가지고 앞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그럽니까? 그건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뒤에 인명을 가지고 앞에다 갖다 집어넣어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이 지고는 여기만 나옵니다. 따라서 일본 서기 원사료에 이런 지고라는 신라왕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삼국사기는 지마라고 쓰고 일본 서기는 지고라고 썼을까? 이게 궁금한 사항입니다. 동일인에 대하여 왜 저렇게 다르게 했을까? 그 이유는 삼국사기가 설명했다고 봐요.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외교입니다. 우리가 외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교에는 예스도 없고 노도 없다. 뭐 그런 게 외교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지마의 사금 기록을 보면 백제관계나 외관계 기타에서 굉장히 노련합니다. 아주 노련한 그 외교 기술을 보여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저는 그 지마의 사금조 시작할 때 아주 장황하게 쓴 그 자신의 장인 마제왕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닌가. 지금 마제 간몰왕이 지마의 사금 뒤에서 정치적인 훈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 사람들이 지마의 사금 이름이 지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인인 마제가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지마라고 부른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제 상상입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이에요. 원사료 사건 인명으로. 그러니까 원래 사료가 있지만 그 인명을 후대의 지미 인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공 49년도를 봅시다. 곧 목라 근자와 사사노교에게 정병을 이끌고 400개로 함께 하도록 명하였다. 이 목라 근자와 사사노교가 원사료에 이렇게 적혀 있을까? 아니면 원사료에는 다른 이름이었는데 일본 서기 편자들이 바꿔쳤을까?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 신공 49년입니다. 또 같은 신공 49년에 나오는 기록이에요.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일본 서기 편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사료에 백제왕 초고, 왕자 귀수라고 나와 있을까? 아니면은 초고거나 귀수가 없거나 다른 사람이었는데 후대 기록을 보고 바꿔쳤을까?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목라 근자, 사산옥에서 목라 근자를 일본 서기 파일 전체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산옥에도 전체에서 검색을 해보고 초고도 전체에서 검색을 해보고 귀수도 전체에서 검색을 해봐서 이 사건에만 나오면 원사료고 다른 데 나온다. 다른 데 나오면은 후대에 나오는 것이 원사료입니다. 원사료에 앞에 나오는 것은 뒤에 걸 가지고 만든 경우가 있어요. 저 목라근자는 응신 25년 후대 기록입니다. 백제기의 목만치는 목라근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 여자를 아내로 하자 낳은 사람이다. 이 구절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느 게 원본입니까? 응신 25년에 나와 있는 목라근자 기록이 원본이고 요걸 이용해서 신공 49년도에 이 인명을 바꿔친 겁니다. 이 일본 서기는 삼국사기라든가 이런 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 일본 서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목라근자가 신라를 칠 때 그 나라 여자 나라를 마저 낳은 사람이다. 이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연도도 정확히 나와요. 뒤가 원본이고 앞에 목라근자는 본래 다른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목라근자로 바꿔치는 겁니다. 사산옥에는 어떠느냐? 사산옥에는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건 원사료 기록이다. 그죠? 그러니까 신공 49년도 원사료에 2명의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앞사람은 목라근자로 바꿔치고 뒤에 있는 사산옥에는 그냥 둔 겁니다. 일본서기 편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는 원사료의 기록인가 아니면 바꿔친 기록인가? 어떻게 알아요? 저걸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뒤에 나와요. 신공 55년 백제 초고왕이 죽었다. 백제왕 귀수강이다. 아, 그러면 뒤가 원사료예요. 실제로 삼국사에 나옵니다. 저게. 그래, 초고왕과 귀수 왕자, 요게 원사료고, 요걸 이용해서 신공 49년인데 이름을 바꿔치는 겁니다. 일본서기 편자들이 본 원사료에는 신공 49년조에 백제왕 누구누구, 왕자 누구누구가 있었을 거예요. 요걸 어떻게 합니까? 후대 기록으로 바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왕 초고와 왕자 귀수는 원래 기록이 아니고 일본서기 편자들이 바꾼 이제 기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본서기를 읽을 때 반드시 그 인명을 파일 전체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연습 문제 하나 보고 갑시다. 일본서기 신공왕후 49년주에 일본 열도, 지리, 풍습, 문화 등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본서기 신공왕후 49년전은 기록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본 열도에 관한 사항을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한반도의 지리, 문화, 문습 기록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일본서기 신공왕후 49년주에 일본 열도 정보는 아무것도 없고 한반도 정보만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다음 것 같습니다. 원사료가 일본서기 편자들이 본 원사료가 한반도에서 가져온 3세기 백제의 진왕 기록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본 열도 기록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가져온 기록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일본서기 편자들이 BC 1세기에서 4세기의 진왕 기록들 중에 일본에 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1대 비류부터 14대 여휘에 이르는 14명의 진왕은 일본 열도에 오지 않고 15대 응신부터 일본 열도에 왔어요. 그래서 15대 응신부터 쓰고 14대 여휘까지를 좀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이 쓸려고 보니까 외국 관련 기록이 부족해요. 그래서 버린 기록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외국이 나오는가를 보니까 3세기 초에 있었던 2명의 진왕 기록에 외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기록만 챙긴 겁니다. 기록을 딱 챙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왕 2명 기록을 놓고, 그러니까 신공 49년도의 백제왕과 신공 52년도에 칠지도를 보낸 백제왕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와 객을 바꿔요. 백제와 외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인명을 후대의 인명으로 대체했어요. 뒤에 보고 후대 인명으로 대체해가지고 신공 49년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공 49년조에 일본 열도 정보는 없고 한반도의 정보만 가득한 일입니다. 저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에요. 3세기 초에 한반도가 어떠했는가 보여주는 백제 자신들의 기록입니다. 당시 일본인들, 외국인들의 기록이 아니고 백제인 자신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굉장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의 사건을 만들고 기존의 인명을 집어넣은 경우. 세 번째 기록은 원사료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일본서기 쓸 때 또는 일본서기 쓰고 한 50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8세기에 나왔으니까 뭐 10세기든 11세기든 13세기든 15세기든 좋아요. 일본서기는 현재 남아있는 것들이 인쇄된 것은 없습니다. 다 필사본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이 16세기본이라고 하는데 이 판본마다 내용이 좀씩 다 달라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진짜 어느 게 가짜인지를 판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8세기 이후 계속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이 됐기 때문에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진 겁니다. 신공 52년 전입니다. 선자 침요왕에게 지금 내가 통교하는 바다 동쪽의 귀한 나라는 하늘이 열어준 나라이다. 기타 등등 공물을 바치는 것을 끊이지 않다면 죽더라도 무슨 할 있겠습니까? 여기에 어떤 장군 이름이 나옵니까? 지명이 나와요? 물건의 개수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아마 일본서기 쓰고 몇백 년 뒤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듭니까? 저 침요왕이 여기만 나오면 원사료인데 여기만 나올 리가 없어요. 여기 침요왕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기록을 보고 적당히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끼워 넣은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기록은. 그러면 학술적 가치가 있습니까? 학술적 가치는 없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걸 누가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써놨는지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신공 64년도에는
백제에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됐다. 이렇게만 썼는데 65년은 누가 죽고 누가 왕이 됐다. 여기까지만 쓴 게 아니고 뒤에 한 줄을 붙였어요. 뭐라고 썼냐. 숙부 진사가 왕위를 찬탈했다 이거예요. 조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걸 뭐라고 씁니까? 그냥 침류왕 죽고 아화가 왕이 돼 요것만 쓰지 왜 뒤에 저런 얘기를 써요. 연습 문제입니다. 일본 서기는 왜 침류왕이 죽고 아후 진사가 왕이 되었다고 간단히 쓰지 않고 왕자인 아화가 어려 숙부인 진사가 왕위를 찬탈했다고 썼을까? 이 기록은 찬탈한 기록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건 원본 기록이에요. 이게 아화가 진사의 족하고 뭐 이런 내용이 여기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잔국이 토벌된 데에 대한 일본 서기 이유입니다. 잔국 토벌에 대한 그 책임감의 핑계예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잔국 토벌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잔국이 토벌된 데에 대한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세히 할 때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광개토왕 비문으로 일본 서기 응신천왕 주기년 찾기입니다. 세 번째가 자, 일본 서기 15대 응신천왕의 주기가 390년. 이게 경인년입니다. 경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진사왕조의 응신천왕의 주기가 390년이라고 나오고 삼국유사 김지상 박태상입니다. 편에 또 응신천왕의 주기가 390년이라고 나오고 광개토왕 비문에도 응신천왕의 주기가 390년이 나와요. 따라서 현존하는 모든 사료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광개토왕 비문 아주 권위 있는 3대 사료입니다. 전부 다 응신천왕이 390년의 주기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응신천왕의 주기를 390년으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모르겠고 어디 광개토왕 비문에 응신천왕이 390년에 즉위했다고 나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광개토왕 비문 탁본에는 390년을 아예 있지도 않고 391년 10몇 년부터 나오는데 무슨 응신이 390년에 즉위했다는 내용이 광개토왕 비문에 나옵니까? 이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광개토왕 위에 저기 백제 뭡니까? 백제봉기 진사왕조 뭐 김제상편 저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할 것이고 광개토왕 비문 내 어디에 응신천왕의 주기가 나오는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광개토왕 비문을 보면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에서 만나는 4대 세력이 나와요. 제가 세력의 크기 순서로 4개를 적어봤습니다. 가장 큰 세력이 뭡니까? 왜입니다. 왜인데 이 왜는 어떤 이제 이 대상이냐면 그 지배층이 BC 1세기 말에 부여에서 온 부여족이에요. 이 부여족입니다. 이게 왜 지배층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류가 건국했어요. 미초에 건국하고 수도는 웅진이었고 당시에 그럼 왜의 국명은 뭡니까? 왜는 국명이 아닙니다. 왜의 국명은 백제입니다. 일백백자 건널 백제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230년에 비모에게 칠지도 보낸 나라가 바로 이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강한 나라가 백잔인데 이들은 지배층이 3세기 초반에 요동에서 온 말가족이에요. 이들이 왕비족입니다. 백제가 왕족과 왕비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백잔이라는 나라는 수도가 서울입니다. 백제의 일부였고 3, 4세기에 고구려의 복성민이었어요. 이 백잔은. 뭐 말갈족이니까 당연히 고구려 복성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큰 세력이 임나인데 임나는 지배층이 3세기 중반에 요서에서 온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이에요. 그들이. 수도는 김해고 이들은 변한의 지배 세력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음이 중요한데 3세기 중반에 고구려와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복성민이 안됩니다. 그래서 임나는 고구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복성민이 안 된 거예요. 대신 5세기 초에는 고구려와 전쟁에서 패해서 이 국가가 해체돼 버려요.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
임나가 무슨 고구려와 전쟁을 합니까? 국병을 맞댄 것도 아닌데. 제가 임나가 고구려와 전쟁에 승리했다는 얘기는 생전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도 있으신데, 사실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3세기 중반에 고구려와 전쟁에서 승리했다. 뭐 아무튼 저 얘기가 이제 얘기할 겁니다. 이거 다 끝나면 이제 김해 대성동부 할 때 그때 다시 나와요. 아무튼 임나는 고구려의 승리에서 복성민이 아니었다는 거 명리해 주십니다. 네 번째 제일 작은 세력이 신라인데, 그 지배층은 4세기 중반 중앙아시아에서 온 흉노 돌궐족입니다. 이들이 신라의 지배층이었어요. 그 당시에 수도는 경주입니다. 삼국통일로 최종 승자가 됐고 3, 4세기에 고구려에 복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잔, 임나, 신라 중에 고구려에 복속한 나라는 백잔과 신라 두 개뿐이에요. 임나는 복속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왜 복속한 나라? 왜 백성입니다. 그 복속한 나라는 이제 조건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백제 진왕이 공립해서 자리비왕하면 사만소국이 백잔, 임나, 신라가 모두 복속하는 거고, 공립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공립에 실패하면은 복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립 여부에 따랐어요. 질문. 한일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막론하고 모두 5세기에 백제 왕실과 외국 왕실이 서로 혼인하는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백제 왕실이 왕비족이고 외국 왕실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두 왕실 간 혼인은 언제 어떤 이유로 시작되었습니까? 그리고 언제 어떤 이유로 종식됐습니까?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 혼인의 시작은 뭐예요? 혼인의 시작은 4세기 초 백제 비류왕대예요. 이때 시작합니다. 외국 왕실과 백제 왕실의 혼인이 시작되는데, 삼국사기 백제 본기는 자신들이 백제의 왕비족이 되어, 왕비족이면 만왕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만왕의 지위를 갖게 된 중요한 사건이라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비류왕조를 보면 그 왕비족이 되는 과정이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저 혼인관계가 언제 끝납니까? 이 두 왕실 간 혼인은 5세기 후반에 웅략천왕이 백제로 천도해서 기존 백제의 왕통을 대체하게 됨에 따라 종식하게 됩니다. 그 웅략천왕이 부여군이에요. 그 삼국사기는 곤지라 했는데, 웅략천왕이 다시 백제로 돌아와가지고 그 동성왕, 부령왕, 성왕 쭉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 왕통을 외국에서 온 외국 왕실이 대체하면서 혼이 없어진다. 그래서 없어져요. 나중에 5세기 설명할 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토항 질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영락 6년주에 무슨 얘기가 적혀 있냐면, 이제 전쟁의 결과를 쓰는 것 중에 하나에 장, 잔주, 제, 병, 대신, 10인. 그래서 이제 수도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인데, 잔국을 토벌하고 잔주의 동생과 잔국의 대신 10명을 잡아왔다 이겁니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뭐 포로야 많이 있겠지만 적의 핵심적인 포로 상황입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일본 서기에는 396년 가을 8월입니다. 가을 8월에 금강역에서 벌어진 잔국 토벌 전투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삼국사기는 안 나와요. 396년 아예 전투가 기록이 안 되는데, 일본 서기 보면 396년에 있던 잔국 토벌에 관한 상세한 설명, 그 다음에 잔주 동생과 대신 10인이 잡혀간 상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잡혀간 대신들 명단이 쭉 나와요. 일본 서기에. 그래서 저 일본 서기에 뭡니까? 가 바로 이 잔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잔주가 바로 잔국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응신천왕의 국가에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아주 상세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보고 영락 6년의 잔국 토벌 전쟁을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나중에 5세기 할 때 상세히 설명할 겁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7. 다음은 일본 서기 응신천왕조에서 최초 일본 열도기입니다. 응신천왕은 응신 6년까지는 한반도 기록이고 7년부터가 일본 열도 기록입니다. 최초 기록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골라라. 응신천왕 7년, 이게 396년이요. 추 9월, 가을 9월입니다. 고려인, 백제인, 네모네모인, 신라인, 병내조, 이들이 내주했다. 시명
문해승리에게 시켜 한인 등을 이끌고 영제 한인 등 작지 연못을 만들겠다. 그래서 명지호 이 연못의 이 이름을 한인제라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저기 뭐가 들어야 됩니까? 고려인은 고구려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5세기부터는 고구려가 고려라고 썼는데 이미 4세기 여기 보면 일본서기 4세기 말부터 고려라고 썼어요. 고려인, 백제인 그리고 신라라고 해야 돼. 뭐 들어갈까요? 가운데. 자, 제가 4개의 예를 들었나? 가, 나, 다라, 가야, 가라, 임나. 어느 글자가 들어갈까요? 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임나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가야 제국은 없었어요. 당시 가야나 가라자 그런 나라들은 모두 멸망해가지고 백제의 변진안에 그 국명을 바꿔 들어가기 때문에 가야나 가라는 없었어요. 그럼 뭔만 있었습니까? 가야 제국은 임나가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기 보면 고구려도 두자, 백제도 두자, 신라 두자예요. 그럼 임나가라를 두자로 쓴다면 임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반드시 임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원본을 보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임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맞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시 한반도에 있었던 독립적인 정치체제는 독립적인 정치체제라는 것은 왕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국가적 단위를 갖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체제, 저 독립적인 정치인 국가체제입니다. 고구려, 백제, 임나, 신라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왜는 뭡니까? 왜는 백제 왕족, 백제는 백제 왕비족. 뭐 이런 관계입니다. 저거밖에 없었어요. 영락 6년 후 잔국 투벌이 백제 왕실 천도와 대규모 망명 한 달 전후로 한창 추석인 추 8월이 말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가을에 추 9월에 대규모 망명이 시작되고 첫 번째 일본 열도 기록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잔국 도벌이 언제입니까? 한 달 전인 한 달은 걸 테니까 그 웅진에서 큐슈까지 저 390년 추 9월은 큐슈 기록입니다. 가을 8월이 말 수 있다. 그래서 고구려군이 8월에 가을 8월에 아산만을 상륙했습니다. 왜 아산 8월입니까? 그 이유는 8월이 그 백제의 농번기의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하기 힘듭니다.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군량미를 가져갈 필요 없어요. 가서 추석이니까 그 군량을 뺏으면 되니까. 그래서 군량미를 벌써 가을을 택한 겁니다. 고구려군이 8월에 상륙이 아니고 몇 개의 성을 점령하니까 40개의 성을 점령했어요. 영락 6년 이전에 18개를 점령했으니까 40개면 58개입니다. 그래서 58성이라고 관계통합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4개월 지난 겨울 12월에 한강이 얼어요. 그래서 한강을 건너가지고 관계통합군이 철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락 6년의 사건은 언제 났습니까? 영락 6년의 잔국 토벌은 그러면 가을 8월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8. 다음은 관계통합비문의 토대를 만든 것이다. 1번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죠? 2번 한번 보십시오. 자, 1번 문제. 1에서 잘못된 것을 골라라. 백자, 님나, 신라, 구시, 성민, 유래, 조공. 백자, 님나, 신라가 우리 성민이었다. 뭐가 틀려요? 임나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임나는 3세기 중반에 고구려와 전쟁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하기 때문에 복성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다 임나를 쓰면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임나는 원문에 없어요. 백장과 신라만 과거에 그 당시는 아니지만 구시라고 쓴 겁니다. 구시가 언제입니까? 3세기 초 중반부터 한 4세기 중반까지 구시 성민이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외의 외는 앞에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의 가장 강력한 나라 백제입니다. 십몇 년이 아니라 이게요. 십몇 년에 내토의 바다를 건너서 격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라는 얘기 굴복시킨 거예요. 토벌 그건 나라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파는 굴복시킨 나라인데 달라요.
백장과 뭐와 뭐를 신민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신민으로 만듭니까? 신민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신민으로 만들어요? 뭐 배에 군대 태우고 가서 정부 겁니까? 그래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갈 길이 먼 겁니다. 그 삼국사기 이해 아직 그래 갈 길이 멀다. 사람이고 저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립했다는 얘기예요. 십몇 년에 공립이 돼야 이런 삼한의 여러 나라들을 신민으로 거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립을 알리는 사신이 뭐 전체에 갖겠죠. 그 네모칸 두 칸에 들어갈 글자는 뭡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 세력 순서로 들어갈 게 뭐예요? 십몇 년의 삼한 제역들을 신민으로 만드는 법 어떻게 만듭니까? 공립해야죠. 그래야 이 비위 왕이 되는 겁니다. 어느 때 공립합니까? 봄이에요. 봄. 특히 3월을 선호합니다. 즉 십몇 년 391년에 그 외의 통치자가 공립이 됐다는 얘기예요. 삼한 전체 그 신민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공립은 언제입니까? 삼국사기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봄입니다. 백제본기, 신라본기 다 봄이에요. 그 중에서 몇 월을 선호합니까? 3월입니다. 왜 3월입니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1년 중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결혼하기 제일 좋은 계절인 거예요. 봄 3월이. 봄 3월이세요. 그러면 391년의 외의 통치자가 공립이 됐다면 즉위는 어떻게 해요? 즉위는 그 해거나 그 전해예요. 왜 이런 얘기냐? 진왕제를 이해하는데 진왕제는 즉위가 보통 2년이에요. 이 삼국사기 백제봉기 신라봉기를 보면은 첫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진 신료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공립이 안 되면 신하가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진왕제는 즉위와 공립에서 보통 2년 정도가 시간이 걸려요. 즉위와 공립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즉위하고 그 다음에 공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위와 공립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자기 선왕이 아주 막강한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미리 그 막강한 국가와 공주와 혼인시키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본인 자신이 엄청나게 권력이 강하던가 그러면 즉위와 동시에 공립이 돼요. 그렇지만 대부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즉위하고 다음에 왕비를 세워요. 공립한다는 게 뭐예요? 왕비의 품계를 적어는 거. 왕비를 세우고 품계를 적어는 겁니다. 공립을 해요. 자, 그러면은 391년에 공립이 됐으면 즉위가 390년이냐 391년이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저 외왕이 이 응신입니다. 응신인 거 몰라도 돼요. 응신이라고. 저 외왕 앞에 왕이 누구예요? 그 여휘입니다. 진왕 여휘예요. 동진의 그 진서에 나옵니다. 여휘가 386년에 백제왕 책봉을 요청해요. 이 진왕이라는 얘기는 책봉이 필요 없어요. 공립이 돼서 자기가 권력 기반을 갖는 것이지 책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책봉을 하는 경우는 아무리 해도 공립이 안 되니까 즉 가장 강력한 소국과 혼인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봉으로 대처를 하는 겁니다. 즉 권력이 별로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선대가 힘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응신이 즉위와 동시에 공립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즉위와 동시에 공립이 안 되면 그 전해인 390년에 즉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왜 십몇 년전을 보고 391년에 공립이 나오기 때문에 왜의 통치자는 390년에 즉위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본 서기를 보고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광개토왕 비문과 일치하는 일을 무슨 얘기냐? 외왕이 390년에 즉위하고 391년 봄 3월입니다. 가장 봄 3월에 왕후를 세웠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공립이 됐는가를. 그러면 양쪽이 광개토왕 비문과 뭡니까? 일본 서기와 앞에 다 일치하는 겁니다. 자, 일본 서기 당시 왕이 응신철왕인데 원년이 보면은 원년 즉위였는데 그때가 경인이다. 390년이에요. 맞구나. 390년에 즉위했어요. 그 389년에 집권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그 원년제가 돼가지고 왕이 되면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그 다음에가 보통 즉위년이에요. 그래서 389년에 집권하고 390년에 즉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89년에 집권했으니까
그 선대의 왕 여휘는 386년에 백제왕 책봉을 받았지만 얼마 못하고 388년이나 389년에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란을 응신이 수습을 하고 자기가 그 다음 390년에 즉위를 한 거예요. 어디서 죽였습니까? 그 삼국사에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문주왕 3년주에 사비칠인데 춘2월 중수궁실 그래 웅진천도에서 웅진에 있는 궁궐을 수리했다고 나옵니다. 문주왕이 남아오자마자 헌게 궁궐 수리하는 거예요. 바로 이 궁궐이 응신이 즉위한답니다. 응신이 390년에 즉위하고 391년에 왕후를 세운 거예요. 바로 이 문주왕이 수리한 이 궁실이. 자, 원년이 그렇고 그 다음에 보면은 2년 391년 춘 3월 우리 예상대로입니다. 봄 3월에 왕후를 세워야 공립이 되는 거예요. 1. 입 중희 위 황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희를 황후로 세웠다. 이게 중요합니다. 391년 신묘년입니다. 봄 3월에 중희를 황후로 세우고 공립이 되면서 사만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백잔, 임나, 신라를 모두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 세 번째도 비예요. 제비. 1, 2, 3번을 보면은 장인 이름이 없어요. 그 왕비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4번째 차비가 일촉사주의 딸 궁주태권이다. 그리고 토도치랑자 황제의 태자입니다. 태자를 낳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응신은 본래 왕이 될 입장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391년 공립되기 전에 누구 결혼했느냐? 바로 사비 일촉사주의 딸 궁주태권만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자식이 있었어요. 토도태장자 이 가장 먼저 낳은 아들인데 그 부인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촉사주의 신분이 높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될 생각이었으면 일촉사주가 아니고 무슨 왕의 딸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 일촉사주의 딸이라는 거 보니까 그 본래 왕이 될 입장이 아니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이 391년 신묘년 봄 3월에 왕비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 1번이 중희가 황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성의를 보면 백제는 왕비의 신분이 3단계입니다. 후, 비, 부인 이렇게 3단계도 있대요. 그런데 1번 같은 경우 왜 황후의 아버지 이름이 없느냐? 황후의 아버지 이름이 마한왕이 되는 건데 있는데 뺐을 겁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이 중희는 침류왕의 딸이에요. 진서왕이 아니고 침류왕의 딸을 황후로 세우게 된 데 대한 그 사연을 여기에 또 적어 놓겠어요. 어떻게 침류왕의 딸인 줄 압니까? 삼국사기 보고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 어디에 침류왕의 딸이 웅신천왕의 황후가 되었다고 나옵니까? 책을 잘 봐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인가? 백장신라 구이소면 해드렸습니다. 이 외가 신묘년에 어디를 신묘를 만드니까 백잔 어디 신라 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나 다라마 기타 중에 답은 임나입니다. 임나 외에 다른 건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 신묘년 옆에 달 쓴다면 뭐라고 써야 돼요? 춘3월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토항 비문 이해가 되면은 관계토항 비문의 영락 또는 뭐 어쩌고 연도가 딱 나오고 달을 안 나옵니다. 그 옆에 달을 쫙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관계토항 비문에 나오는 사건 옆에 달을 다 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관계토항 비문을 우리가 이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건 백제번기와 신라번기 대의진성기록에서 명확히 봄 3월이에요. 만일에 임나가 아니고 다른 것이 들어가야 된다. 기타가 들어간 사람은 신묘년이 몇 년도 몇 월에 벌어지는지 달이 해가 아니고 몇 월달에 벌어지는지 달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기가 해설을 하고 있는데 그 3세기 중후반에 나오는 김해 대성동 고분의 북방 유문을 설명을 하면은 앞으로 한두 번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300기 초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리고 김해 대성동 고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